박민재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였다. 58세의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법조계에서 신뢰와 권위를 상징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복잡한 계약서와 의뢰인들의 문제를 처리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다. 아름다운 아내 은정과 대학생 딸 지윤, 그리고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는 그가 이룬 성공의 징표였다. 하지만 민재는 내면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은정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지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 덕분에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열정이 없었다. 민재의 유일한 탈출구는 퇴근길에 들르는 재즈 카페였다. 강남의 한 골목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카페는 그의 피난처였다.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는 그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카페의 젊은 바리스타들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는 그에게 작은 위로였다. 특히 30대 초반의 바리스타 수지는 민재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민재에게 잊고 지냈던 젊음의 설렘을 떠올리게 했다. 민재 변호사님, 오늘도 힘든 하루였나요? 수진이 커피를 내리며 웃으며 물었다. 하하, 매일 똑같지. 그래도 여기 오면 좀 나아져. 민재는 부드럽게 답하며 그녀와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 수지는 민재의 단골 바리스타였다. 그녀는 법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 지적이고 따뜻한 매력이 있었다. 민재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다. 그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감을 채워주었다. 수진 씨, 요즘 대학원 생활은 어때요? 민재는 커피잔을 들며 물었다. 힘들죠. 논문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도 변호사님 같은 분이랑 얘기하면 힘이 나요. 수진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런 대화는 민재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카페에서 보내는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느꼈다. 사무실에서는 권위 있는 변호사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존재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한 남자로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익숙한 재즈 음악을 들었다. 그는 습관처럼 구석자리로 향했다. 수진이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다. 민재 변호사님, 오늘도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오늘 좀 피곤해서 정신없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텅 빈 듯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카페에서만큼은 그 공허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듯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재가 카페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눈에 띄었다. 새로운 바리스타, 수영이었다. 긴 검은 머리와 맑은 눈빛을 가진 그녀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순수함과 신비함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변호사님, 저쪽에 새로운 친구예요. 수영이라고 해요. 부산에서 올라왔대요. 수진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재에게 말했다. 부산이라. 멋진 곳이지. 민재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수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영은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카페를 밝게 만들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민재에게는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였다.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카페를 찾기 시작했다. 수영이 근무하는 날을 확인하고 그녀가 있는 시간에 맞춰 방문했다. 며칠 뒤 민재는 기회를 잡았다. 카페가 한산한 저녁, 수영이 그의 테이블로 커피를 가져오며 말을 걸었다. 변호사님이시죠?
수진 언니가 자주 얘기했어요. 민재 변호사님,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맞아. 박민재라고 해. 수영 씨는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민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네,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근데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수영은 살짝 망설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복잡한 일. 어떤 거지? 내가 변호사니까 혹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민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의도가 꿈틀거렸다. 수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부산에서 운영하던 작은 사업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서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좀 무서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봐줄게. 계약서 가져오면 내가 검토해 줄 수 있어.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 수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의 미소는 민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 후 민재와 수영은 점점 더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재는 수영의 계약서를 검토하며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 진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어느 날 수영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민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58세의 나이에 젊은 여성에게 이런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민재는 점점 더 수영에게 끌렸다. 그녀의 젊음,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관심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색을 입혔다. 그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인가? 민재와 수영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간단한 법률 조언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곧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서울 외곽으로 짧은 드라이브를 나갔다. 민재는 수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했다. 그는 그녀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며 심지어 그녀가 부산에서 얽힌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안내했다. 민재 오빠,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줄 몰랐어요. 수영은 어느 날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민재는 그녀의 칭찬에 취했다. 별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지.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영은 점점 더 민재에게 의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민재를 신뢰하는 듯 보였다. 오빠, 저 사실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아르바이트로는 힘들어서. 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게. 그는 수영에게 현금을 건네고 그녀가 원하는 옷이나 가방을 사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이었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다. 백화점에서 수영이 고른 100만 원짜리 드레스를 계산하며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오빠, 이렇게 좋은 옷 처음 입어봐요. 정말 고마워요. 수영은 민재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민재는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다. 수영의 부탁은 단순한 법적 조언을 넘어섰다. 어느 날 그녀는 민재에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했다. 오빠, 이번 소송에서 상대방의 계약서 내용 좀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거 있으면 저 진짜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민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건 좀 위험해. 기밀 정보니까. 오빠,
나 믿지? 나 진짜 절박해요. 오빠만 믿고 있는 거라고. 수영의 눈빛은 간절했고 민재는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몰래 의뢰인의 계약서를 복사해 수영에게 건넸다. 이거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았지?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죠. 오빠, 나 믿어요. 수영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민재는 점점 더 가족과 멀어졌다. 은정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지훈과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서도 집중력을 잃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민재는 그저 요즘 좀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주말이면 민재는 수영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펜션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고 민재는 은정에게 업무상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수영과 함께 있는 시간은 민재에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젊음과 생기는 그의 일상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하지만 수영의 미소와 그녀가 주는 설렘은 그를 계속 끌어당겼다. 어느 날 저녁, 수영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면 어때요? 그냥 우리만의 시간 좀 갖고 싶어서.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제주도는 은정과도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수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그는 사무실 일정을 조정하고 은정에게는 법률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꿈 같았다.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 속에서 민재는 수영과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58세의 중년 변호사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라고 느꼈다. 오빠, 평생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수영이 해변에서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하, 나도 그러고 싶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흐린 가을 아침, 박민재는 평소처럼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법률사무소로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직원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복도 끝에서 동료 변호사 태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훈은 민재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선배,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재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와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태훈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선배, 이거 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무소에서 처리한 의뢰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어요. 특히 선배가 담당했던 사건들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자료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 겁니까? 태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영에게 몰래 건넸던 서류들이 떠올랐다. 수영이 부탁했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아, 그건 내가 실수로 잘못 처리한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바로잡겠습니다. 민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태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선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 자료들이 경쟁 사무소나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우리 사무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근 선배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재는 태훈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수영이 이걸로 나를 협박할 수도 있겠구나. 그는 수영에게 준 자료들이 단순한 법적 조언이 아니라
기밀에 가까운 정보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태훈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믿어줘. 민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태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선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내일까지 해명하지 않으면 대표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태훈은 단호하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가슴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수영에게 그런 위험한 짓을 했지?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전화기를 꺼냈다. 수영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민재, 수영아, 우리 오늘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 저녁 8시, 카페에서. 수영의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왔다. 수영, 오빠, 무슨 일?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좋아. 8시에 갈게. 그녀의 메시지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민재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사무실을 나서며 오늘 밤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그날 저녁, 민재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은정은 그의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민재야, 이게 뭐야?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전화기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수영과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수영, 오빠, 지난번에 준 자료 덕분에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줄 거죠? 아니면 이거 다 공개될 수도 있어요.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은정아,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는 변명을 시도해대넋.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해, 오해.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수영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녀는 전화기를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다. 민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잠시 길을 잃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잠시 길을 잃었다고? 당신이 내 신뢰를 배신한 게 그냥 잠시로 끝날 일이야. 은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지훈이 생각은 했어? 우리 딸이 이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 당신은 그 애 아빠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멈칫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정은 지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아, 내 아빠가 다른 여자랑.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가득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지훈은 조용히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감정이 묻어났다. 민재는 지훈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미안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은정은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말해. 그냥 이렇게 다 무너뜨릴 거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거야? 민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수영의 협박, 사무소의 의심, 그리고 가족의 분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짓눌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됐지? 그날 밤, 민재는 카페에서 수영을 만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오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지? 수영은 커피를 주문하며 태연하게 물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영아,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어. 내가 가진 자료든 뭐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해. 수영의 미소가 굳어졌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버리겠다고.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민재가 그녀에게 건넨 기밀 서류의 사진과 그들의 대화 기록이 있었다. 오빠, 이거 하나만 공개되면 오빠 인생 끝나는 거 알지? 변호사 면허, 명예, 가족, 다 잃게 될 거야. 수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영아, 제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널 잘못 건드린 거면 미안해. 수영은 차갑게 웃었다. 미안하다고? 오빠, 너무 늦었어.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앞으로도 오빠가 나를 도와주면 돼. 돈, 정보, 뭐든지.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책임져야 해. 카페를 나서며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수영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은정과 지윤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서에 갈 준비를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영의 협박, 태훈의 의심, 은정의 눈물, 그리고 지윤의 실망한 얼굴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어. 내가 책임져야 해. 민재는 카페에서 수영과 나눈 대화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수영의 협박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가족에게 진실을 고백해야 했다. 거실에 앉아있던 은정은 민재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민재는 그녀가 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들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은정아, 지윤아, 내가 너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사무소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어. 내가 너희를 배신했어. 은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민재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3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훈이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잠시 길을 잃었어.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너희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아빠, 정말 실망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준 건 다행이에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민재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수할 거야. 내가 한 짓에 대해 책임져야 해.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보았다. 자수. 그럼 당신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 은정아. 하지만 내가 도망치면 더 큰 상처를 줄 거야. 너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정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작은 변화가 보였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책임지려는 모습은 인정할게.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희도 같이 갈게요. 아빠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은정과 지훈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관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영과의 관계, 기밀 정보 유출, 그리고 그녀의 협박까지. 그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말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놀랍게도 민재가 진술을 마친 직후 수영이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관에게 말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제가 민재 변호사님을 일부러 접근했어요. 몇 년 전 민재 변호사님이 제 가족의 소송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민재는 수영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동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 수영아, 그게 정말이야.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오빠.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자수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며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서에서 나온 민재는 은정과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 너희가 날 버리지 않아줘서.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같이 이겨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다. 재판은 민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었고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영 역시 협박과 정보 유출에 연루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녀는 재판 후 부산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모든 것을 잃은 듯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을 떠나 작은 동네에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열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로 일할 수 없었지만 법률 지식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민재 씨, 이 상담 덕분에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의뢰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의 새로운 일은 돈을 벌어주진 않았지만 민재에게 잃었던 목적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은정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다. 민재의 배신은 그녀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민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려고 해. 지우는 로스쿨에 진학하며 아버지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더 강해지고 싶어요. 아빠가 다시 일어선 것처럼 저도 제 길을 찾아갈게요. 민재는 지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가족은 점차 상처를 치유해갔다. 어느 주말 저녁, 민재와 은정, 지훈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들은 간단한 집밥을 먹으며 웃고 대화했다. 민재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아빠, 후회하세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잘못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은정이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유혹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의 삶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